오늘은 이제 우리가 473강이고요. 그 교재로는 75쪽이고 그 책으로는 206쪽입니다. 직접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상하편이라고 하는 편인데요. 상하편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 상편과 하편을 나눈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꾀를 그 이 사람 주장대로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양으로 먹어도 음으로 먹이고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헷갈린다기보다도 관점의 부분이다.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역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잠깐 더 설명을 해요. 주역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한 면만 보게 되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면을 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볼 때도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꼭 그걸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면을 봐야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런 시각을 넓힌다. 주역은 특히.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최 원장님, 그 북쪽은 양방일까 아니면 음방일까요? 북쪽은. 음, 우리나라 누구나 다 생각할 때는 음방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주역에서는 양방이래.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왜냐면은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알려드 이제 혹시 하도 예전에 공부한 적 기억나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앙에는 내가 있고 50도. 그러면은 중앙에서 내가 보면 여기는 북쪽입니다. 일육수.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얘기해요. 일육수가 뭡니까? 이거는 일은 양이고 육은 음이거든요. 이, 이 생수의 기준은 일이니까 일은 양의 방향이잖아. 사실은 북쪽은 음기가 강하죠, 당연히. 그걸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겉으로는 음으로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속에서는 양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북쪽은 음이야. 하지만 그 근본에는 양의 기운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북쪽의 기운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과는 빨간 사과잖아요. 그죠? 이걸 부정 못 합니다. 물론 파란 사과도 있죠. 빨간 사과 가정했을 때. 하지만 사과는 무조건 빨갛다. 맞을까요? 파란 사과도 있고요. 속을 잘라보면 하얗습니다. 그죠? 이거 붉지 않고. 겉이 붉다고 속까지 붉으냐? 그렇지 않아요. 까보면. 근데 우리는 사과를 먹고 이제 잘라보니까 아는 거야. 하지만 안 잘라보고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밖에는 양의 기운이 있지만 속에는 음의 기운이 있다. 또 밖에는 붉지만 속에는 하얀 흰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뭐 검은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은 모든 사물을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약간 서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석터입니다. 그 진깨와 감깨, 간깨는 개로 말하면 양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음, 자, 다시 이거 잠깐 또 공을 중지하고 보겠습니다. 그 건괴가 있고요. 곤괴가 있어요. 모든 괴의 시작은 건괴와 곤괴에서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이니까. 하늘과 땅에서 시작되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양유가 띠리 놀라면 뭐가 될까요? 진화련이 되죠. 이건 장남입니다. 가운데 깨가 뭐가 되죠? 잠중시니까 중남이 되겠죠. 세 번째 게 놀러 가면은 간상년, 소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진괴, 이거는 감괴, 이거는 간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또 음유가 놀라갔다 그러면은 소나절, 장녀가 됩니다. 소나절. 두 번째 게 갔다 이여중, 중녀가 됩니다. 세 번째 게 간다 태상절, 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괴 이름이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자, 진께 양일까 음일까? 자, 음유가 두 개고 양유가 하나야. 그러면은 이건 양께로 봅니다. 왜? 소수가 더 대장이니까. 여자가 99명이고 남자가 1명에서 누가 대접받는다고요? 항상 남자가 대접받고요. 남자가 99명이고 여자가 1명 누가 대접받아요? 당연히 여자가 대접받습 왜? 한 명이니까 소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양효가 한 개고 음효가 두 개. 그죠? 양효는 하나, 음효가 두 개니까 양이 적으니까 양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니까 그래서 장남, 중남, 소남으로 됐죠. 그러면 진괴, 감괴, 간괴는 다 양괴가 되겠죠. 양의 괴. 물론 소나절, 이여중, 태상절 이거는 음의 꾀게 되겠죠. 왜? 음효가 조금이니까. 양효는 많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있으면 진께, 감께, 간께는 괴로 말하면은 다 양해, 이건 이해가 금방 되시죠? 그죠? 또 효로 말하면은 모두 다 시변, 처음 변한다. 처음 변화나 미약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그런 말을 했었죠. 양효가 띠리리 올라가서 장남이 됐다고. 그러면은 음효가 세 개인데 하나가 변화가 됐잖아. 시작이지. 변화의 시작. 또 요것도 가운데 가서 변화의 시작인 거지. 이것도 변화의 시작인 거고. 그죠? 다만 한 개만 변한 거야. 두 개가 변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세 개가 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변화의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 세 개가 다 사실은. 다만 진께가 먼저 변화된 것이니까 장남이라고 그런 거고 암중실이 두 번째 변했으니까 중남이라고 한 것뿐이라고. 소남은 변하지 않나? 소남도 변하지. 소남도 변하는데 마지막에 변했으니까 늦둥이 같이 됐으니까 소남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모두 다 시변 모두 개자가 있으면 사실은 뭐예요? 세 개가 다 해당된다는 거야. 진께, 감께, 간께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 세 개가 모두 다 시변 처음 변화나 아직은 그 힘이 뭐야? 처음 시작에 약하지 강할 수가 없잖아. 학교도 신입생이 힘 못 쓰고 고참한테 깨갱하잖아. 왜? 신참이니까. 고참은 많이 알고 신참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변이나 미약한다라고. 진께 위와 간께 아래는 양이 없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임정선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자, 요 얘기다. 진께 위와 간께 아래는 양이었고 감께는 그 양이 빠진 것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다시 봅시다. 조금 더 이거 키우고 보겠습니다. 자, 진께다, 감께다, 간께다라고 할 때요. 진께는 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는 음만 있잖아.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아직 그, 그, 아직 양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시작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이 있는데 그 위에 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다 음만 있어. 그죠?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요 감깨는요, 마치 양효가 물 속에 빠진 것 같아. 치마폭에 빠진 것 같아. 뭔가 함정에 빠진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풍덩 빠졌다.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감깨를 이제 함정이다, 뭐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 표현, 진께 위는 음유만 있고요. 간께 아래는 음유만 있고 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께는 뭐예요? 감께는 양이 빠졌대. 그 양효가 치마 속에 빠지듯이 음유에 빠졌다. 그러니까 모두 다 비성, 왕성하다. 뭐가 왕성하지 못할까? 양효가 왕성하지 못할까? 음유가 왕성하지 못할까? 당연히 양효가 시작인데 양의 교는 아직 미약하다. 양의 꾀지만 아직은 양의 교는 미약하다. 왕성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그 외로우니까. 자, 혹시 요 부분, 자, 지금 오늘 한 부분이 요거 한 줄입니다만, 요 두 줄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보충 설명이나. 여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최 원장님, 오케이? 아니면 또 질문? 말씀하시려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통과? 예. 예, 통과. 자, 그 다음. 오직 습감이라는 단어, 여기 습은요, 우리가 학습하다 할 때 습입니다. 자, 습관적으로 한다는 습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습, 습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학습은요, 배운 거를 반복해서 2번, 3번, 10번, 100번 반복하는 게 학습입니다. 습감은 뭐가 될까요? 감개가 반복됐다는 말이 되겠죠. 습감. 그죠? 감개를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감개가 반복된 감개. 이건 뭘까요? 자, 감개는 감중식은 이거잖아요. 반복됐어. 한 번 더 있어. 중수감개 6효로. 이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습감하면은 감개가 2개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용어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오직 습감, 감개가 중복된 겁니다. 감개가 중복된 거. 그러니까 중수감개는 즉 양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왕성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봅시다. 보통 이 감개 하나만 봐서는 양효가 음효 속에 파묻혔잖아요. 꼼짝마.
그 힘을 못 써.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여자가 뭐 칠공주고 아들 하나다. 그럼 아들이 힘을 쓸까 못 쓸까? 힘을 못 씁니다. 그 여자들 또 남자인데도 여자같이 그 뭐 실뜨개질하고 뭐 소꿉장난 이런 거 좋아합니다. 희한하게도. 왜?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치마 입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애도 있어요. 어쨌든 요 감괴 같은 경우는 양요가 음요 속에 빠진 거야. 그게 힘을 못 쓰는데 감괴가 두 개가 됐어. 얘는 오히려 힘을 쓴대. 왜 그럴까? 이거는요. 자, 모든 괴는 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와 5가 중심에. 왜? 그러니까 소성괴, 즉 학계에서는 가운데가 중심이고 상계에서는 요 다섯 번째. 사실 이거 단독으로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단독으로 보면은 이어서 보니까 다섯 번째로 한 것뿐이지. 그런데 자, 아까 그 최 원장님이 왜 오요가 임금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심의 요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구이, 구이가 어떻게 보면 뭐 음요 속에 파묻혀서 힘을 못 쓰는 판인데, 여기도 구호가 있네. 구호. 구호는 임금의 자리야. 즉, 얘는 신하의 자리가 되고 임금의 자리, 중요한 자리를 다 점했어. 소수지만. 그래서 힘을 써. 어느 권력이나 단체나 그 회장이나 중요한 자리를 딱 하면 많이 좌주제가 되잖아요. 그죠? 뭐 총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록 여기에서 양효는 두 개밖에 없어. 6개 중에 2대 6이야. 2대 6임인데 요 양효 두 개가 무지하게 중요한 임금의 자리와 신의 영의정의 자리를 다 점했네. 그럼 어떻게 돼서 이 중수관계는 양이 강하다고 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숫자는 소수지만 중요한 자리를 다 점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중수관계는 양의 꾀를 봐서 그러면 이 꾀를 상편에 놓을까 하편에 놓을까 이거는 당연히 상편에 놓겠지. 왜? 중요한 자리를 소수지만 다 점했으니까 힘이 강력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편이 아니라 상편에 배속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이고 사라졌네. 어디 갔냐? 아, 요 얘기입니다. 오직 감괴가 중복된 거 습감 중수감괴죠. 중수는 이제 거듭중자니까 무골중자가 아니라 거듭중자니까 그 감괴가 두 번 중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 같은 얘기입니다. 습감은 즉 양이 위로 상달이 위로 도달했다. 이 얘기는 임금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임금의 자리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성함이 되는 거죠. 얘가. 괴에서 만약에 그 괴가 이제 두 개의 음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음요가 두 개, 이제 2대 6인 거. 2대 6인 거는 거기에서 만약에 건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양이 왕성한 걸 알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 천수송께, 천수께, 산천대축의 살레무맥가다. 자, 이 얘기 잠깐 하고 합시다. 잠깐만요. 예? 아, 내가 이거를 공유를 안 눌렀구나. 공유를 안 누르고 했었는데 미안. 예, 네, 공유를 안 누르고 내 화면으로 봤네. 그래서 그 하고 괴에서 두 개가 음요가 두 개 있는 거에서 만약에 건괴가 있다면은 그 양이 왕성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어, 요 네 개의 괴가 있는데요.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건괴는 양요가 세 개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양의 기운이. 건괴는 막강 포함돼. 그래서 하늘에 비유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수계, 천수계가 있습니다.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험한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험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건괴는 양의 순수한 양만 모여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아래에 있을까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양위에 마치 그 풍선이나 공을 물속에 넣으면 어때요? 팍 위로 솟구치려고 하잖아요. 꼭 그런 거로 같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 물이 있네. 물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내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냥 구름으로만 있다라는 의미도 다 포함되는 안개로만 껴있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늘 위에 구름만 있어. 하늘에 물이 떠 있어. 하늘에 물이 떠 있는 게 뭘까요?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인데 비는 안 내려. 농사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죠? 지금이야 뭐, 그 양수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이제 물 다 공급이 됐지만, 옛날에는 천수답이잖아. 하늘에 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떠 있어. 구름이야. 그걸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구름은자. 구름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농사를 못 짓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게 천수계입니다. 수는 기다릴 숫자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괴가 진격을 하는데 앞에 물이 있어. 물이 뭐 냇물이나 뭐 한강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뭐 엄청나게 깊은 물이 있다. 이러면 탱크가 못 갑니다. 그죠? 어떻게 가? 못 가지. 강이 범람.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뭐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뭘 먹으면서 기다려야죠. 내 몸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양생한다, 기다린다, 내 몸을 보충한다 이럽니다. 수천수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운잡방이라는 책이 있어. 수운잡방, 잡방. 그 여러 가지 그 처방. 수운잡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요리서입니다. 그 수운, 왜 거기서 수천수계를 썼을까? 기다리면서 잘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운잡방이라는 그 옛날 그 책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수원자빵, 수천수계도 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수송계. 천, 이, 송사하는 겁니다. 천수송계는. 송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건괴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산천대축계. 천대축계. 하늘을 위해 산이 꽉 누르고 있어. 꼼짝 마요. 더군다나 산은 그치는 겁니다. 그죠? 예, 간께는 그치고 산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아니, 산이 뭐, 그, 100년 지났다고 저기 제주도로 뭐 이사 가고 그러지 않잖아. 그냥 그 자리에. 천년만년 있어서 그 자리입니다. 천은 건께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산으로 막 짓눌러. 그래서 대축. 크게 쌓는데 축자는요, 이게 기를 축자인데, 가축할 때 축자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기른다든 슉으로 쓴다. 슉. 축이 아니라. 그래서 대축이니까 많이 쌓을 축자도 됩니다. 가축이라는 게 집에서 길러서 저장하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대축은 크게 쌓아두는 겁니다. 왜? 건깨를 산으로 꽉 짓눌러듯이 정지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많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깨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이게 골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산천대축계도 상편에 둘까요? 하편에 둘까요? 건깨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편에 두겠죠. 아까도 뭐라 그랬죠? 수천수깨도 나 천수성깨 다 건깨가 있으니까 하편이 아니라 상편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뭐가 있어서 철례무망. 철례무망. 철례무망은요, 아유, 망령되다란 말이에요. 망령되다. 망은. 그, 우리 노망 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노망 들은 겁니다. 망령 들은 거. 망령됨이 없는 거예요.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내가 뭐 빨리 쓰다 보니 이렇게 썼는데, 무망. 망령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맑은 거지, 정신이. 쉽게 말하면 노인이 노망기가 없는 거야. 그럼 정신이 맑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례무망께도 마찬가지로 건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편에 둘까요? 아니면 하편에 둘까요? 당연히 상편에 둬야겠죠. 왜? 건괴가 막강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화면 공유를 보면은 다시 보면은 괴에서 두 개의 음요 2대 4, 2대 4로 있을 때 건괴가 있으면은 당연히 양이 왕성한 걸 알 수가 있으니, 왜냐면 건괴만큼 왕성한 게 없잖아. 그래서 예, 수천수께, 천수성께, 산천대축계, 천례무망께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건괴가 없거나, 무건이라는 건괴가 없는 겁니다. 건괴가 없어서 없지만 왕성함이 되는 거는 뭐냐? 대각계와 lik괴다 이랬네요. 이 얘기는요. 음, 여기는 괴 64개가 다 나와요. 다시 얘기하지만 상편과 하편만 잘 공부해도 64개를 공부 안 했어도 반은 배웁니다. 반 정도는. 다는 아니고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64개가 막 개념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걸 하나 배우기도 어려운데 많이 나오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자, 그, 태풍 대각계, 태풍, 큰 허물이래. 대관은 큰 허물입니다. 태풍. 그리고 중화리께. 자, 여기서 중화리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음요가 가운데 있으니까 한데 얘가 중심을 차지했대. 그래서 밝아진대.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다 요거는 이제 상편에 속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태풍대각계와 리계를 상편에 놓을 수밖에 없었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잠깐 이 정도는 하고요. 자, 태풍대각계는 어떤 거냐? 양성어 중 양이 가운데서 왕성하에서 상하 위아래의 음이 약한 것이고 헐. 자, 요 부분 이거 참 갖다 붙인 건데요. 자, 아까 대각께서 내가 이거 공유를 안 눌러 주더라구나. 자, 이 부분. 대과는 양이
가운데서 왕성해서 위아래 음이 약해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부분 다시 보면요. 쉽게 말하면은 가운데에 다 어디 있어요? 양유가 있잖아요. 네 개가. 그리고 위아래 음유가 있어. 그러면은 딱 눈으로 봐도 누가 힘쓰게 생겼어? 여기서 양유가 힘쓸까? 음유가 힘쓸까? 중심을 꽉 차져 있어. 전체를 보면 중심을. 2와 5, 3과 4 중심을 꽉 차져 있어. 당연히 양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 그 상편에 둘까요? 하편에 둘까요? 이거는 당연히 상편에 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이 위아래 있으면은 양이 위와 아래에 다 있으면은 강기여 음유에게 있어서 강기는요 별이 강자 별이 기자인데요. 그 혹시 투망 알아요? 투망 던질 때 가운데를 막 끄집어서 다 끌려오는 거. 그 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핵심, 중심, 엑기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위아래에 딱 거해서 음유한테는 대장이 되고 모범이 되고 되니 바로 리괴가 이거다.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예, 턱리자가 아니라 그 리괴할 때 이랬습니다. 음이 위와 아래에 있으면은 능이 양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약해지는 법이다. 자, 요거 마저 다 하고 하시죠. 반드시 위아래가 각각 두 개의 음이 되고 오직 가운데만 오직 중양 양이 거듭된 연후에야 이길 수가 있으니 소객가가 이거다. 예, 이게 소각계는요, 태풍 소각계인데요. 아, 참. 맞다. 예. 예, 소각계가, 뇌산 소각계죠. 뇌산 소각계. 죄송합니다. 뇌산 소각계입니다. 관은 허물 가짜입니다. 허물이 있는데 조그만 거야. 작은 실수. 이건 봐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야. 뭐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에 자, 두 개씩 따지면 어떻게 돼요? 상, 중, 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운데에 양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산소각계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 대각계, 소각계 이름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아까도 했던 요 가운데가 얘는 양요로만 돼서 이게 오히려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음요가 밖에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리께는 이체 상하가 모두 양이어서 음이 실질적으로 이 려가 고려할 때랬다죠. 내가 공유를 안 넣다가 참 계속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릿개의 이체 상하가 모두 양이어서 음이 실제로 요 여자 요것이 요 려자죠. 고려할 때 려자잖아요. 화려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할 려자인데 이때는 달라붙을 려자로 봅니다. 달라붙는다. 보통 그 화려한 게는 달라붙게 돼 있거든. 그 달라붙는. 그래서 음이 실질적으로 그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려하다는 의미도 되고요. 달라붙는다. 여기서 달라붙는다는 의미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요 릿괴는요, 그 이어준 게, 릿괴는 가운데 6이 두 번째 자리와 6고 다섯 번째 자리를 음요가 다 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요런 경우에 정말 웃기게도 감중실계 같은 경우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양이 점에서 이게 중심의 작용에서 힘을 쓴다라고 번역을 했잖아, 아까. 그럼 여기서도 거꾸로 말하면은 음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을 안 하고 음요가 달라붙었다 양유에 이렇게 참 남녀 차별인 거야 여기서는 해석을 교묘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록 음요가 신하와 임금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위아래 달라붙어 기생한다 이런 표현 쓴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된 얘기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릿괴는 위아래가 모두 양이어서 실질적으로 음이 사실은 양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이 성할까 양이 성할까 이 릿괴는 양이서 그러면 상편해 줄까 하편해 줄까요? 상편해 준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두 개의 음요가 있는 괴는 그 이체 두 개의 체가 모두 음이니 음이 왕성한 거다. 요건 나머지 다 합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예. 홍화가인께나 또그 뭐야 화택주께나 그 택화역계, 화풍정계, 중풍송계, 중택열계, 중택객계, 이게 중북계 이런 것이 다 이거다. 요건 잠깐 설명 잠깐 해야겠네. 또괴 공부하는 의미에서 잠깐만요. 음. 지금 갑자기 계속 괴 얘기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서 헷갈릴 텐데요. 그래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풍화가인께 풍화가인. 아, 가인마다 집 같자니까 집사람이 그 집에 가정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풍화니까 이게 바람풍자입니다. 불이에요. 우리 불이 모닥불이나 불을 붙이면 어때요? 위에 바람 부는 거 느껴요? 불길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려서 불을 붙이면서 그러면 자 이제 바람이 생깁니다. 불을 붙이면 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불을 붙이면 바람이 생겨서 그 바람은 어떻게 흩어져 나가죠. 즉 안에서 내개와 외개로도 볼 수 있잖아요. 안과 밖. 안에서 불을 떼서 밖으로 나갔대. 집에서 밥 잘 먹고 밖에 나도 활동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62, 93, 다 제자리죠. 음요로서 음의 자리 있고 양으로서 양의 자리. 이거 어떻게 돼요? 64니까 음으로서 음의 자리. 9 어떻게 돼요? 양으로서 양의 자리 있잖아요. 초구는 사실은 양으로서 양의 자리. 이것도 봐. 그럼 이거 상육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상구지. 상구는 양으로서 음의 자리 있지만 제일 꼭대기니까 상징적으로 은퇴했다고 봐서 이것도 제자리 있다고 보는 거야, 그냥. 마지막 자리니까. 높은 자리. 그래서 요 모든 게 6개 유가 다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리 있는 걸 정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위, 올바른 자리.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풍화가인계입니다. 풍화가인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건 어떻게 돼요? 중녀죠. 중녀. 이건 어떻게 돼요? 장녀잖아요. 그죠? 손아절이니까. 중녀가 장녀를 모시고 있어. 그러면은 도리에 맞을까 안 맞을까? 맞겠죠. 그러면은 또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남자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자들이 중녀가 장녀를 잘 받들어. 시커먼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그런 집안은 화목하잖아. 근데 며느리가 땡땡거리고 따져봐. 그럼 피곤하잖아. 아니 뭐 둘째 동사가 첫째 동사한테 뭐 땡땡거리고 뭐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중녀가 장녀를 받든다. 그러니까 가인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다양한 시각으로 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통화가인께는 음이 성할까 양이 성할까? 아, 당연히 아까 장녀 중녀 뭐 또 힘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이 성하게 상편에 있을까 하편에 있을까? 당연히 하편에 있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택규격가 있네. 이렇게 해도 가인께 하나 배운 거예요. 자, 화택규격은 뭐냐? 화택규격. 화, 이 화택규격은 뭐냐? 자, 불이 있고요. 못이 있어, 연못. 불은 어때요? 불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죠? 이잖아요, 불은. 연못은 어때? 연못의 물터는 연못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연못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은 올라가고 연못은 내려가고 그러면 죽게는 이 규자는요. 절름발이 규자입니다. 삐딱하게 보고 서로 삐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만날까 못 만날까? 안 만나잖아. 못 만나잖아. 그럼 삐딱한 겁니다. 그래서 화택규계입니다. 뭘 만나야 면장을 하지? 안 만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는 겁니다. 네, 규조는 어그러질 규자, 절름발이 규자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삐딱하다만. 그래서 택화역계.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기는 유고 또 중심을 얘가 차지하고 있네. 음요가. 그러니까 당연히 상편에 있을까 하편에 있을까요? 당연히 요거는 하편에 있겠죠. 또 다음에 택화역계가 있네. 택화역계. 택 아니다. 택화. 어, 택화역계는요. 연못은 요 연못이라고 하는 거는 꼭 마치 보면
냄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불을 떼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끓어오르겠죠. 그 냄비를, 이 택배는 냄비 같은 형상이거든요. 이 택배를 불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끓잖아요. 끓다가 보면 끓는 게 뭐야? 아래 있는 게 위로 막 휘졌잖아. 그때 끓어 넘치잖아. 그게 혁명입니다. 택화혁. 그리고 옛날에는요, 가죽을 먹을 때는요, 물에다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가죽은 질겨서 못 먹어요. 그 옛날 그거 알아요? 옛날 신발을 그 소가죽 같은 걸로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군화 소가죽으로 만드나 요새? 어쨌든 소가죽으로 하는데 굶주리고 식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 부터 삶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신었던 군화 물에다가 푹푹 삶아요.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그걸로 먹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상식량을 신발로 신고 다니는 게 군화야. 지금이야 이제 많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만 원래 옛날에 그랬습니다. 힘들 때는 군화를 삶아 먹었어요 옛날에. 그게 혁명입니다. 바꾸려 때 왜? 냄비 같은데 연못을 밑에서 불을 떼니까 근데 물이 끓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혁명입니다. 핵화였게. 그 다음에 뭐였더라? 화풍전개. 그 다음 또 화풍전개가 있어요. 화풍전개는요. 소정자지, 소정자. 예, 소정자가 이게 하고, 까먹었네.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요. 화풍전개는요. 옛날 솥 알아요? 이렇게 산발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옛날 그 큰 그 사찰이나 보면 이렇게 솥이 있었죠. 솥정자입니다. 발 세 개 있고 뭐 이렇게 물들 솥정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모양새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건 이제 다리 역할이고 뭐 그 모양을 따서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솥과 같은 거 화풍전개, 그 중풍송개, 그리고 중택택개, 그리고 풍택중북개. 이거는 다 이런 것은 다 합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유 안 들어가겠네. 그래서 지금 요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송화가인께나 그 화택주가나 택화약계, 화풍전계, 중풍송계, 중택택계, 그, 그 중북계 요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는 다 상편이 아니라 하편에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아, 어때, 우리 최 원장님, 머리 쥐 안 났어? 생판 처음 보는 막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조금씩 지납니다, 이제. 그래, 쥐 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이 9시 52분이니까 그 10시에까지 쉬었다가 10시에 보도록 하시죠. 나도 물 한 잔 먹고 해야 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공유 중지해 놓고 기록도